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김광일의 입은 검찰 대학살 추미애가 졌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불과 두어 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돌파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2,000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권의 검찰 인사 대학살에 국민들께서 그만큼 분노하고 계시다는 뜻도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전직 외교관을 지내신 분, 현재 김포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 지방에서 문화사업을 이끌고 계신 분, 국제적으로 고전악기를 거래하고 있으신 분, 이렇게 설렁탕집에 모였었는데요. 정치와 검찰에는 아무 관련도 없으신 분들인데도 모두 한 목소리로 검찰 인사 학살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라를 잃기라도 한 것처럼 분노를 넘어서서 울분을 토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권의 특징을 드러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권은 고집불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편 목소리를 거의 들으려 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지금 정권은 내로남불 이 얘기를 많이 들었죠. 집값을 잡겠다며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을 해놓고 자기네는 강남과 분당에 2~3채씩 갖고 있었고 흑석동에 35억이 넘는 건물 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정권은 막무가내 후안무치 안면몰수 그런 측면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검찰 인사 폭거를 지적한 곳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차마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이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해치운다. 그런 정권에 놀라고 어이없고 화가 난 국민을 향해 너희가 어쩔 건데? 라고 뻗대기까지 한다. 부끄럼이나 거리낌이 없다는 뜻의 안면몰수는 이럴 때 쓰라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김광일의 입은 지금 정권이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우 비겁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검찰 인사 대학살 다음 날 청와대 고위 인사, 이낙연 총리, 추미애 장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수석 대변인까지 나서서 자기들이 임명한 윤석열 때리기 삼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총리는 검찰청법 34조 제1항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니, 청와대가 만들고 법무부에 내려보낸 인사안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검찰총장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의견을 내라니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추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나가서 6시간을 기다렸다느니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느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추 장관은 명을 거역했다 이런 왕조시대의 용어를 사용합니까? 이것은 검찰 인사 대학살을 항명사건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교묘한 언어 쓰기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낙연 총리는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대응이란 무엇입니까? 항명을 한 검찰총장에 대해 불신임 절차에 돌입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불신임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먼저 검찰총장에 대해 사무 감찰을 실시할 것입니다. 총리가 이미 가이드라인까지 줬습니다. 법이 정한 법무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했다. 이런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감찰을 하라는 뜻이죠. 감찰 보고서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네, 바로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입니다. 징계위원회는 한마디로 추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명을 이유로 불신임하고 해임해야 한다는 의결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검사는 7년 전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감찰을 받은 적이 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상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도 항명 비슷했던 셈입니다. 지금 정권이 볼 때 윤석열 총장은 항명 전과자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징계위원회를 또 열면 개전의 정이 없는 누적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검사를 가중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권을 비겁하다고 하는 이유는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것이 국민들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정권은 윤 총장에게 똑바로 말하지 못하고 빙빙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목소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으면 지금 당장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총장을 징계 파면하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도 이낙연 총리도 유감스럽다는 말로 애둘러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아랫직원인 검찰총장을 협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협박은 정말 비열한 짓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보인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했다느니 오만방자하다느니 엄히 다스려야 할 공직기강회의라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더 이상 은근짜게 여론을 떠보거나 간을 보려고 하지 말고 더군다나 이제 떠날 사람인 이 총리의 입을 빌리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압박하지 말고 차라리 바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파면 절차에 들어가라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고 싶다고 국민들은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